영혼들은 새로운 생을 위해 육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영역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삶을 선택하는 장소, 상영실, 운명의 링이다. 피술자들은 삶을 선택하고 몸을 살펴보는 이 공간에 보통 액상 에너지로 이루어진 투명한 스크린이나 커다란 판이 둥글게 세워져 있다고 보고한다. 원형극장 같은 이곳에서는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영혼을 위해 미래의 사람과 사건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피술자가 보여주는 반응은 대개 두 부류로 나뉜다. 1. 상영되는 장면들을 그저 바라본다. 2. 자신이 선택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런 반응은 이 장소를 방문하는 시점에 영혼이 가진 특정한 성향과 성격, 앞으로 전개될 삶의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영혼들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반면 분석적이거나 탐구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영혼도 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영혼들의 운명에 이어 영혼들의 시간을 통해 영혼들의 삶과 육체의 선택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시간, 마이클 뉴턴 지음, 박윤정 옮김, 나무생각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고 영혼의 삶과 육체의 선택에 대해 깊은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진화와 성취, 카르마와 욕망에 따라 새로운 삶과 육체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영혼은 앞에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스크린은 다양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논리적으로 이런 조종을 하는 것은 영혼의 의식인 듯 하다. 그러나 피술자들은 단추나 동그란 손잡이, 문자판, 지렛대처럼 기계와 관련된 지상의 용어들로 이런 기능을 설명한다. 내가 경험한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서로 다른 육체들이 경험하는 사건이나 연대기적 기간과 연관된 시간선이 편집된 형태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것은 다가올 삶의 성격과 카르마의 교훈, 연관된 영혼에 따라 달라진다. 또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육체가 더 많은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선택권이 더욱 많은 생이 있는가 하면 선택권이 적은 경우도 있다. 이런 점도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하나다. 또 어떤 피술자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삶의 대부분을 보는 반면 어떤 피술자는 아주 짧은 기간만을 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육체를 한두 개밖에 갖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5개까지 갖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나 주요 후보가 있다. 영혼들은 배움에 가장 좋은 육체가 어느 것인지를 알고 있고 대개는 이 육체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피술자들은 3개의 육체, 즉 편한 육체와 적절히 수용적인 육체, 아주 힘든 육체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또 이 가운데 어느 육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삶과 약간 힘든 삶, 고된 삶이 펼쳐질 수 있다고도 한다.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이유는 영혼이 전생에서 보여준 성취와 진화 정도, 카르마의 문제, 동기가 되는 욕망들 때문이다. 미래의 삶을 보지만 삶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미래의 시간선은 삶을 선택하는 영사실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구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보면 가능성과 개연성을 지닌 사건들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래의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런 확신이 가능한 것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여지도 없이 삶이 완전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완벽히 정해진 운명이라면 지구라는 실험실은 형편없고 힘겨운 학교가 되어버릴 것이다. 나는 영계의 현재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현재와 관련된 미래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 많은 미래 가운데 영혼들은 가능성과 개연성의 바탕 속에서 가장 이로남직한 일을 살펴본다. 미래의 사건과 기회들은 영혼들이 분석할 수 있게 화면 위에서 확대되거나 멀어지거나 축소된다. 마치 커다란 나무 둥치와 작은 가지들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선이 다른 삶에 비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영계의 현재 시간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결집처럼 보이는지는 이미 이야기했다. 사건들을 담고 있는 에너지파가 미래로 흘러들어가거나 과거에서 흘러나오다가 영계의 소용돌이를 뚫고 중심에서 만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피술자가 도서관에 앉아 컴퓨터 화면 같은 스크린 위에서 전생의 온갖 차이들을 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다양한 시간선 속에서 삶의 선택의 기회가 있고 궤도 수정은 가능하다. 삶을 선택하는 방에서는 가까운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전생을 돌아볼 때만큼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미래의 표본들이므로 미래 시간의 진행 속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자이론을 믿는 과학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언제나 확률이 아주 높은 현재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저울의 눈금이 결정론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은 미래에서 자유의지의 역할은 줄어든다. 영계의 현재 시간에서 지상의 사건들은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지 나이를 먹는 우리의 물리적인 우주의 시간 속에서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시간선 위에 있을 뿐이다. 내가 믿는 것은 어떤 사건이 닥치든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삶의 중간에서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같은 사건도 다른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로는 사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건들을 향한 그들의 반응과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대부분의 피술자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일을 영계의 계획자에게 맡기는 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피술자가 삶을 선택하는 방으로 갈 준비가 되면 현재의 육체나 삶과 관련된 결정들을 확인한다. 자기의 원리, 영혼이 두뇌와 육체와 결합하고 한 생의 한시적인 인격이 형성된다. 영혼과 인간 두뇌와의 통합은 영혼태행에서 가장 복잡한 요소 중 하나다. 영혼이 가진 불멸의 성격은 인간의 두뇌, 중추신경계와 결합한 후 우리의 몸속에서 일정한 정서적 기질을 만들어낸다. 이런 통합으로 인해 한 번의 생애에서 하나의 한시적인 인격이 형성된다. 이 핵심을 나는 자기의 원리라고 부른다. 개인의 정체성은 의식과 무의식의 기억 모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찾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를 인식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두뇌에서 보내온 정보에 대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살피는 일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물리적인 정신은 환경적인 영향들과 그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들을 기초로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도 말이다. 자기는 생각과 기억, 삶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폭넓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불멸의 의식, 즉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묻는다. 나는 왜 나일까?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데다 우리의 인성, 영혼의 에고와 생물학적인 에고는 평생 고르지 않게 성장과 변화를 거듭한다. 생물학적 에고는 한 번의 생에서도 급속하게 변화하지만 영혼의 에고가 진화하는 데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는 정서적 기질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진다. 영혼과 정신이 연결되면서 상상력, 직관, 통찰력, 양심이 만들어진다. 이 미묘한 통합에 금이 갔을 때 정신병이나 범죄 행위 등이 촉발된다. 영혼의 자기에 도달하면 우리의 불멸의 성격이 지닌 내적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개인성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이해하게 된다. 영혼의 자기는 그것이 깃든 육체의 정서적 성격과 아주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 영혼은 영계의 계획자들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다뤄줄 만한 가장 적합한 후보 육체들을 찾는다. 특정한 육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영혼의 성격에 지닌 결함과 강점을 인간의 강하거나 나약한 정서적 기질과 결합시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특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인간의 생물학적 정신이 영혼과 연결되면 이 영혼은 상상력과 직관, 통찰력, 양심을 만들어낸다. 이 결합으로 인해 우리는 한 명의 인간이 되며 살아가는 동안 내면에 있는 두 에고의 힘과 관계를 맺는다. 이 결합은 우리의 몸속에서 영혼과 정신의 이중성을 나타낸다. 영혼들은 힘든 삶을 자원하기도 하며 자신이 직면할 카르마의 교훈을 알고 있다. 강의 중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불구의 몸 안에 들어가는 영혼은 어떻게 된 거죠? 왜 그토록 제한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한 거죠? 어떤 학생은 불구의 몸을 원하는 영혼은 없기에 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이런 몸에 깃들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영혼들은 힘든 삶을 자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삶을 선택하는 방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확인한다. 안내자들의 강요로 힘든 육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영혼들은 자신이 직면할 카르마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처럼 힘든 삶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 외향적인 영혼이나 내향적인 영혼 모두 윤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육체와의 결합에서 배움을 얻는다. 우리에게는 삶의 주요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육체가 주어진다. 삶의 고통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말이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